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 G650RS의 리뷰를 찍기 위해서 가와사키 서울 바이크 코스를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완전 신기해. 가와사키 서울 바이크 코스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G650RS를 리뷰를 하러 왔는데 이 차를 인수받기 전에 이 차량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차량 이런 장르를 제가 처음 타봤기 때문에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앉아봐도 될까요? 원래 이런 거예요? 핸들 밸런스의 마운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핸들바 끝단의 진동 감쇄를 위해서 러버 마운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핸들바도 핸들바와 탑브릿지 사이에 러버 마운트라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텐션이 느껴지시죠? 네. 이것도 이제 핸들바 끝단에 오는 진동 감쇄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전도됐을 때 뭔가 좀 부러지거나 쉽게 부러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쪽보다는 이제 라이딩을 할 때의 진동 감쇄를 노린 게 많죠. 생각보다 이게 근데 이게 CC가 650cc죠. 생각보다 이 클러치가 되게 감이 좋다. 가와사키 거의 모든 차량이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를 써서 실제 250 배기량 정도의 이제 악력감만 있으시면 여성분도 편히 잡으실 수 있죠. 바이크들의 그 머플러 같은 경우가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런 장르들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G650RS나 발칸S나 닌자 650이나 이제 머플러가 언더 타입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 서스펜션의 오일 온도를 방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운데 쪽으로 무게를 아래쪽으로 질량 집중의 효과를 또 보고 있고요. 밸런스를 말씀하시면 밸런스가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핸들링이 좋은 거죠? 그렇지요. 좀 더 좋다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는 안정적인. 안정적인. 무거운 것이 가운데 몰려 있음으로 해서 룰링이나 피칭 시에 차량이 안정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아날로그 감성 되게 예쁘다. 나는 바이크를 뭔가 감성적으로 탄다라는 느낌을 몰랐는데 이거는 감성적으로 탈 느낌이 오네. 혹시 이게 소리가 날 때 뭔가 울리는 듯한 멍멍멍멍 약간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 G650RS만의 약간 그런 사운드일까요? 아니면은 맞습니다. 발칸S 닌자 650, G650RS가 같은 머플러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랑크 샤프트의 점화 타이밍이 180도짜리라 사실 이거나 같은 효과음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벙벙거리는 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요즘 이제 냉각수가 또 엔진이 차가우니까 한 3분 정도 온도 게이지로 냉각수 온도가 한 40도 정도가 되면 안정화가 되고 RPM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들링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거 연비가 어떻게 될까요? 메이커는 23km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시내에서는 약 한 19km, 투어를 가시면은 한 21, 2km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연료 탱크가 어떻게 돼요? G650RS는 좀 콤팩트한 사이즈라서 탱크는 12L입니다. 12L? 네네. 생각보다 좀 작은 거죠. 네. 닌자 650이 15L 정도 되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우리 G900RS가 17L 탱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1L 기준으로는 17L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녀석은 12L. 그래서 홀딩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쩐지 아까 전에 딱 앉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이 나긴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차량을 어떤 분들이 타시면 만족을 하실까요? 메이커에서 이제 세일즈 포인트는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 그런데 또 제 개인적으로는 G650RS를 타고 있는데요. 난다긴다 하는 분도 타도 상당히 담백하게 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운전자의 감각을 먼저 넘지 않기 때문에 초보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딱 저를 위한 차량이네요. 맞습니다. 저 그대로 우리 집에. 일단 제가 G650 RS를 시승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오. G650 RS를 리뷰를 하러 나왔는데 애룡저수지를 갈 거예요. 애룡저수지 가서 국수 먹고 힐보드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이런 장르를 제가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쁘다. 왜 사람들이 약간 이런 모던 클래식한 바이크를 예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딱 탔을 때의 그 느낌이나 이제 딱 옆에서 봤을 때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우와, 되게 가볍다 이거. 오, 통통 튀네. 뭐야? 너 못 보는 거네? 다구리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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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타보니까 뭔가 닌자 650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모델을 여러 가지 파생 모델로 만드는. 그래서 보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닌자 650이 있을 거고 G650이 있을 거고 G650 RS가 있잖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이 좀 커요. 비용 절감. 예, 왜냐하면은 많은 부분을 다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저렴한 값에 이제 좀 더 좋은 차를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죠. 가와사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매량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라인업 자체가 다 이제 대형의 고급 모델 위주라, 물론 엔트리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특히 이 한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모델, 파생 모델을 만드는 게 유리해요. 이게 사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만 들으면은 뭔가 한 모델, 한 엔진으로 뭔가 울고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이 엔진의 완성도를 위해서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엔진이 한번 나오고 이 같은 엔진을 계속 공유하는 그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을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씩이지만 계속 숙성된 엔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가 기본적으로 엔진의 완성도라든가 뭐 내구성 이런 것들이 일단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제 고객들이 우려하시는 너무 울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닌자 650 타보고 G650 타보고 G650 RS를 타보면 다 이 세 모델이 각자 엔진 특성이 다 달라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조그만 뭐 포지션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부품의 구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제 그
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많이 해요. 이 차량의 정보를 보다 보면은 이쪽에 성능 곡선이 있어요. 토크 그래프 뭐 이런 그걸 보게 되면은 닌자 650, 뭐 G650, G650 RS 그게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 RPM 영역대가 움직이는 그래서 아마 이런 차들의 대부분은 보통 이제 저속과 중속 위주로 토크가 두텁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병렬 이기통 특성상도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에 좀 더 이렇게 모든 성능이 집중되어 있는 이 하이 쪽은 아무래도 좀 병렬 이기통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저속과 중속에서의 토크가 굉장히 두텁고 이 차량의 용도랑도 굉장히 잘 맞죠. 왜냐면 시내나 편하게 탈 수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 좋은 영역대 그때 성능이 굉장히 좋죠. 근데 제가 이제 바이코스 대표님한테서 들었던 이야기가 핸들링이 굉장히 경쾌하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미쳐. 아까 전에 막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가볍고 되게 반응이 되게 빨리빨리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스의 세팅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건데 G650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휠 베이스가 조금 짧아요.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5m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눈금자를 보시면 5mm라 그러면 진짜 요만큼이거든요. 과연 요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차가 휠 베이스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민함이 있어요, 이 차가. 신호 대기 중에 정차를 했을 때에 느껴지는 무게감과 주행을 했을 때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주행을 하면은 얘가 되게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경쾌하죠. 딱 봤을 때 되게 크고 되게 알차 보이고 꽉 차 보이는데 타보니까 되게 가볍네요. 차량의 세팅, 포지션 등등 그 모든 게 다 조합돼서 그런 핸들링 특성을 갖긴 하는데, 보통 그 제조사들이 제일 이제 신경 쓰는 게 조향 특성이에요. 핸들링 특성인데 굉장히 뉴트럴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오래 탔지만 뭐 무거운 차량을 타거나 오버리터급을 타고 이제 무거운 걸 타면은 되게 버거워요. 사실 키가 작으니까. 차량마다 뭐 타는 법도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이딩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룬다라는 기본적인 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다뤘을 때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진짜 잘 따라온다 하는 차가 있고,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런 차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거 다루기 어렵다, 뭐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이제 거의 내가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까 전에 바이코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셨던 말이 딱 그거구나.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예측한 범위 내에서 차량이 움직여주면 이제 그 변수가 적어지거든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있잖아요. 가격대가 G900하고 이거랑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걸 안 타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스펙이 더 좀 꽉 차고 좀 빠르고 그런 거를 좀 더 크고 그런 거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살 것 같은데, 제가 G650을 타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뭐 저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기왕이면 배기량 큰 거, 기왕이면 차량이 좀 큰 거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나한테 좋은 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줘야 내 몸에 핏도 안 맞고 막 사이즈도 안 맞으면 그것만큼 볼품없는 게 없거든요. 저는 이 차량 G60 RS 이 차량을 딱 받았을 때
전자제어 장비가 ABS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차량 중에서는 좀 의아하지 않아요? 왜 다른 차들은 전자제어 장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과하게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125cc 스쿠터들도 다 들어가 있는 트랙션 컨트롤이 없다라는 건.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만큼 차량이 그런 제어가 없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할 정도로 다루기가 쉬운 차량이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전자장비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뭐 트랙션 컨트롤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더 좋겠지만, 그건 이제 비용 상승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에 원래 의도했던 조금 약간 입문자나 중급 이런 분들이 쉽게 구입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의 의미가 없어지죠. 이게 따지고 보면은 결코 싼 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싼 차는 아닌데 이게 절대 저렴한 차는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주행하다가 느낀 게, 타면서 뭔가 진짜 진동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탑브릿지의 그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핸들 웨이트. 네, 그거를 왜 했는지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보통 이제 진동 같은 경우는 특정 RPM대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이 그래프 파형으로 치면 간격이 좁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의 대다수의 고객들이 느꼈을 때 뭐 발에서 올라오는 진동, 손에서 올라오는 진동, 이 불쾌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저 고무 러버 같은 거나 핸들 끝 쪽에 무거운 추 같은 걸 달아놓게 되면 주파수의 간격이 넓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파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어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이게 나한테 느끼기에 진동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지. 근데 어쩐지 되게 편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해놨구나.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다수의 고객분들은 이제 좀 끝에 핸들 웨이트나 이런 부분을 좀 패션 때문에 이제 모양 위주로 바꾸시거든요. 안에 이렇게 좀 뭔가 고무 러버나 뭐 이런 납추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진동을 상쇄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웨이트만 딱 달려 있으면 그 진동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행하시게 되면 뭐 손이 저린다던가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원래 제조사가 의도했던 주행감과 요런 걸로 인한 주행감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바꾸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웨이트는 그런 용도예요. 이 휠이 되게 특이해요. 이 보통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스포크가 많이 없는 레플리카들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깔끔하게. 근데 그게 이제 차량마다 조금씩은 휠의 디자인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이제 스포크 같이 이제 이 가닥이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진짜 살 같은, 이제 살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스포크 휠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긴 하는데, 이 보면은 저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래로 갈라지면 또 하나의 이점이 있어요. 경량화와 그리고 휠에서 오는 완충 효과. 그럼 좀 주행감이 뭔가 좀 더 부드럽게 그거를 올라오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 좀 처음 하는 사실이다. 이제 슈퍼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인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내가 트랙션을 걸었을 때 바로 오는 직관적인 느낌, 또는 뭔가 이제 언스프링 웨이트라고 하는 스프링 아래 하중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주행감, 승차감 위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예요, 보통 제조사들이.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그 살이 많은 그런 것들은 걔네들이 정비성이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죠? 유지보수 관리할 때 닦기가 힘들다고 하겠죠. 청소하고 닦기가 힘들다. 네. 그러고 이거 뭐 이렇다고 해서 강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휠보다는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제조사가 만든 순정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애프터마켓, 뭐 마르케진이나 뭐 게일스피드나 이런 브랜드의 그 애프터마켓 휠 정도의 무게예요, 순정이. 그만큼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조 기술이나 모든 그런 가공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우면서도 그만큼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가벼울수록 강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무거울수록 튼튼하고. 근데 요즘은 그만큼 가벼우면서도 옛날보다 훨씬 많은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그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순정휠을 들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왜 휠을 왜 바꾸고 그런지도 이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차량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확 느껴져요. 닌자 400 바로 바꿔보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이로 효과라는 게 속도가 더 가해질수록 훨씬 커지기 때문에 고속에서 핸들을 틀거나 차량의 안정성을 무너뜨려야 차량을 선회시키는데 그게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은 휠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자이로 효과가 덜하니까 그래서 가벼운 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신형들은 대체적으로 다 가벼워요. 그래서 얘가 고속으로 가도 뭔가 무거운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더 경쾌하게 핸들링 특성이나 뭐 모든 주행감의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이죠. 휠 베이스도 한몫하고 그럼요. 모든 것들이 중점이 돼야지 어떤 이 오토바이의 이런 느낌이다. 주행감이 이제 나오는 거구나. 하나만으로는 뭔가 완성되긴 어렵고 이제 뭐 프레임이라던가 뭐 서스펜션, 휠, 뭐 핸들, 뭐 기타, 뭐 시트, 뭐 또는 라이딩 포지션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게 주행감이 되는 거니까 뭐 하나만으로는 뭐가 어떻다 결정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I still remember your number. Can say those digits by heart. With that first drink of the summer, I think about where you are. I dial 235, are you alive? How I miss our late night drives in 4-6. How is it? In my mind I flip a switch and 7-2, forgetting you is something I can't seem to do. Even though we were just kids, I close my eyes. 브레이킹은 ABS 작동 시 엔진 브레이크 포함 0.97G 정도가 나옵니다. 레이스 직선 브레이킹의 85%가량의 제동력이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게 엔진 브레이크를 합산한 값인데 이 정도면 ABS의 한계점이 꽤 높은 편이에요. ABS의 한계점이 낮으면 좀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650RS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제동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뱅킹각은 데이터 로거상 40도 정도가 나오는데 여지가 많더라고요. 최소 45도 정도는 나올 것 같았어요. 전반적으로 차량이 서스가 소프트한 편이라서 도로에서는 굉장히 편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철에 대한 그립도 좋고 적당한 기울임에도 좋은 피칭이 느껴졌어요. 대신에 트랙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차량의 목적은 도로에서의 쾌적한 운동 성능이니까요. 그래서 과도한 기울임에서의 적극적인 가속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과도한 기울임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가속을 했는데 바이크의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한계점에서의 피드백을 주는데 그게 명확했기 때문에 바로 한계점을 확 넘어가지 않고 바로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미니트랙에서 탔을 때는 굉장히 핸들링 자체로도 작은 선의 반경을 그리고 빠르게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도한 기울임에서의 적극적인 가속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핸들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도 민첩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차량의 무게가 느껴짐에도 차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일반 도로랑 트랙에서도 타보고 일반 도로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G650RS가 2기통이라서 그런지 엄청 힘이 좋더라고요. 쫙 당겨봤는데 약간 6000rpm에서 7000? 그 사이대에 힘이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쫙쫙 당기는 대로 엄청 잘 나가니까 빡빡 나가니까 이게 당기는 맛도 있고, 또 브레이크도 생각보다 엄청 차가 무거운데도 브레이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섭지가 않았어요. ABS도 적절히 다 좋은 타이밍에 터져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 자체도 굉장히 넓고 포지션 자체가 편하고 홀딩도 편하니까 브레이크를 했을 때 쏠림이 뭔가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빡 출발하고 빡 쓰고 약간 이런 재미로 타는 그런 차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꼬불꼬불한 그런 쇼코너라든가, 쇼코너를 굉장히 재밌게 탔어요. 지금 여기 트랙도 굉장히 쇼코너인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가와사키 용산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휠베이스가 조금 다른 기종보다 짧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진 몰라도 쇼코너에서 선회 반경이 진짜 내가 생각한 거 예상 외로 확 말린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미있게 탔었고, 그리고 그것도 한몫하고 핸들링에 엄청 경쾌하기 때문에 선회 반경도 작지 핸들링도 굉장히 잘 되지 하니까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랙 리뷰를 해봤는데, 저희가 트랙 리뷰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풀브레이킹 테스트잖아요. 근데 풀브레이킹 테스트가 저는 커터끝까지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리트급이나 그런 무거운 차량들을 하면은 사실 무서워요. 무서운데 이거를 했는데 뭔가 안정적이다 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약간 스포츠 차량의 세팅보다는 투어러 쪽의 세팅이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한 서스펜션 때문에 브레이크를 했을 때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과 차체가 빠르게 팍 튕겨져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게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서스가 올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차량이 내가 운전을 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그 반응이 그대로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타고,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또 장르별 특성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고, 그리고 다 모든 바이크들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도 느꼈고, 또 반대로 두 바퀴는 두 바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뵐게요. 안녕.